번쩍 하늘을 가르는 섬광과 함께 천지를 뒤흔드는 굉음이 울렸습니다. 그 순간 번개를 맞은 아씨가 그 자리에 쓰러졌지요. 그리고 사흘 뒤 눈을 뜬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과연 그녀에게는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야담야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면 복을 보내드려요.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먼 옛날 정조 임금께서 조선을 다스리시던 시절 한양 남촌에 관상감 관원 정무현이 살고 있었습니다. 정무현은 그곳에서 이름난 관원이었지요. 정무현은 별빛 하나만 보아도 비가 올지 가뭄이 들지를 알아맞혔고 달무리의 색깔만으로도 조정에 변고가 있을지를 예견했습니다. 그런 아버지 밑에 18살의 소은이라는 딸이 있었지요. 그런데 소은은 어릴 적부터 남달랐습니다. 행동이 굼뜨고 말이 느렸지요. 또래 아이들이 제잘거리며 놀 때 소은은 혼자 멍하니 앉아있기 일쑤였습니다. 무언가를 물어보면 한참이 지나서야 느릿느릿 대답했지요. 저 아이는 왜 저리 굼뜰까? 불쌍하기도 하지. 저래서야 어디 쓰겠어. 사람들은 소은을 부족한 아이라 여겼습니다. 아버지의 학식은커녕 보통 사람의 재주도 물려받지 못한 듯 했지요. 글공부는 엄두도 내지 못했고 바느질조차 서툴러 집안의 걱정거리였습니다. 어머니는 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아이를 어느 집에 시집 보낼 수 있을까요? 아버지도 고개를 저었지요. 혼담이 들어와도 소문을 들으면 다 물러나니 걱정이요. 소은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요. 그러나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은 늘 안개가 낀 것처럼 흐릿했고 손은 제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지요. 소은은 그저 묵묵히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규방에 앉아 서툰 손으로 바느질을 하고 느릿느릿 술을 놓았지요. 한 땀을 놓는데 다른 아이들의 3배의 시간이 걸렸지만 그것이 소은이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해 여름은 유난히 무더웠습니다. 소은은 방에 앉아 후원에 널어둔 빨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고 해는 쨍쨍 내리쬐고 있었지요. 그런데 오후가 되자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굵은 빗방울이 쏟아지기 시작했지요. 소은은 빗줄기가 굵어지는 것을 보고 빨래를 걷기 위해 후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빗줄기가 점점 거세지고 있었지요. 소은은 빨래를 서둘러 걷기 시작했지만 손이 느려 빨리 걷지 못했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번쩍 온 세상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귀가 먹먹해지는 소리와 함께 하늘에서 내려온 불빛이 후원의 감나무를 타고 소은에게로 쏟아졌습니다. 소은은 온몸이 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뜨거운 불길이 관통하는 듯 했지요. 입에서는 비명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소은아. 어머니의 다급한 외침이 아득하게 들렸습니다. 소은의 눈앞에 수많은 빛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별빛 같기도 하고 불꽃 같기도 한 그 빛들은 소용돌이치며 소은의 눈동자 속으로 파고들었지요. 그리고 소은은 그대로 땅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옷들이 흩날리며 진흙물에 젖어갔습니다. 소은아, 소은아. 어머니가 빗속을 뛰어와 소은을 흔들었지만 소은은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소은은 사흘 동안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의원이 급히 달려왔지만 고개만 저을 뿐이었지요. 맥은 뛰고 있으나 정신이 돌아올지는 하늘만이 아실 일입니다. 정무현은 밤새 별을 보며
딸의 운명을 헤아려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소은과 관련된 별자리는 흐릿하게 보일 뿐 어떤 징조도 읽을 수가 없었지요. 하늘이시여, 제 딸을 거두어 가지 마소서. 정무현은 마당에 무릎을 꿇고 밤하늘을 향해 절을 올렸습니다. 평생 별을 읽어온 관원이었지만 정작 제 딸의 목숨 앞에서는 한없이 무력할 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소은의 방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딸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리며 속삭였지요. 소은아, 어미가 잘못했다. 내가 똑똑하지 못하다고, 무언가 부족하다고 한탄했구나.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란다. 제발 눈만 떠다오. 방 안에는 촛불이 밤새 켜져 있었고 어머니의 낮은 기도 소리만 들렸습니다. 하지만 소은은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해질 무렵 소은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소은아, 정신이 드느냐?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은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온몸이 무겁고 머릿속이 뿌옇게 느껴졌을 텐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머리가 맑은 샘물처럼 또렷했지요. 소은이 어머니를 바라보는데 갑자기 이상한 것이 보였습니다. 어머니의 발목 부분이 환하게 빛나는 것처럼 보였지요. 다른 곳은 평범한데 발목 부분만 붉게 타오르는 듯 했습니다. 소은은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습니다. 착각이겠지 싶었지요. 며칠이 지나자 소은은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그날 밤 소은은 잠이 오지 않아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지요. 그 순간 소은의 눈이 커졌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반짝이는 점들에 불과했던 별들이 이제는 하나하나가 선명했지요. 별들이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별은 밝게 빛나고 어떤 별은 흐릿하게 보였지요. 신기하게도 그 뜻이 저절로 알아졌습니다. 밝은 별이 있는 방향은 좋은 기운이, 흐린 별이 있는 방향은 나쁜 기운이 있다는 것이었지요. 소은은 방으로 들어가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두렵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했지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부엌으로 가다가 문턱에 걸려 넘어졌지요. 발목을 삐끗한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발목이야. 어머니가 비명을 질렀지요. 소은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며칠 전 어머니의 발목이 자꾸만 눈에 들어오던 것. 그것이 바로 이것을 뜻한 것이었지요. 그 뒤로 소은은 자신의 변화를 살폈습니다. 별을 보면 기륭이 느껴졌고 사람을 보면 화가 닥칠 부위가 눈에 들어왔지요. 아버지를 보니 무릎이, 하인을 보니 허리가 유난히 붉어 보였습니다. 며칠 뒤 아버지는 말에서 내리다가 무릎을 다쳤고 하인은 허리를 삐끗했지요. 소은은 두려워졌습니다. 대체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요? 만약 이 사실이 알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소은을 요물이라 부를 것이었습니다. 귀신이 들렸다며 손가락질할 것이지요. 아버지는 관상감 관원이었습니다. 딸이 요사스럽다는 소문이 나면 아버지의 관직에도 누가 될 것이었지요. 소은은 결심했습니다. 이 능력을 철저히 숨기기로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별을 볼 때 느껴지는 것들을 애써 무시했지요. 사람을 볼 때 특정 부위가 눈에 들어와도 모른 척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또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굼뜨고 느리던 소은의 행동이 머리가 맑아지니 또렷하게 생각하며 빨라진 것이었습니다. 말도 빨라졌고 손놀림도 빨라졌지요. 바느질도 제법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술을 놓는데
예전의 절반도 걸리지 않았지요. 사람들은 소은의 변화를 신기해했습니다. 번개를 맞더니 사람이 달라졌구만. 기적이야, 기적. 하늘이 저 아이를 다시 태어나게 했나 봐. 소은은 그저 웃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비밀은 아무도 몰랐지요. 며칠이 지난 밤이었습니다. 소은은 목이 말라 부엌으로 가려고 마당을 지나다가 무심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런데 북쪽 산 방향의 별들이 유난히 흐릿하게 보였지요. 불길한 기운이었습니다. 내일 저쪽에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았지요. 다음 날 아침, 소은이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는데 담장 너머로 아이들의 제잘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귀를 기울여 보니 이웃집 막내가 오늘 친구들과 뒷산에 놀러 간다고 자랑하고 있었지요. 소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젯밤 북쪽 산 방향의 별이 흐릿했던 것이 떠올랐지요.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소은은 망설였습니다. 말하면 자신의 비밀이 드러날 수 있었지요. 그러나 아이들이 화를 당하는 것을 모른 척할 수는 없었습니다. 소은은 아이의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저기, 오늘은 아이를 산에 보내지 마세요. 아이의 어머니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소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아버지께서 오늘 별을 보시니 북쪽 산 기운이 좋지 않다고 하셨다며 오늘은 산에 가지 않는 게 좋겠다고 전했지요. 거짓말이었지만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이의 어머니는 미심쩍어했지만 관상감관원의 말을 무시할 수는 없었지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이를 집에 붙잡아 두고 다른 아이들 어머니에게도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날 오후 끔찍한 소식이 들려왔지요. 뒷산에 산사태가 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놀러 가려던 바로 그 곳이었지요. 다행히 다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이 어머니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렸기 때문이지요. 소은은 아이들이 무사하다는 말에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람을 살렸다는 뿌듯함이었지요. 자신이 부족한 사람이라 여겼는데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니. 소은은 처음으로 자신이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소은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들이 유난히 밝게 반짝이고 있었지요. 마치 소은을 칭찬하듯이 말이었습니다. 번개가 준 이 능력, 어쩌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뒤로 소은은 몰래 사람들을 도왔지요. 어느 날 장터에서 짐을 싸는 행상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 주변의 붉은 기운이 어른거렸지요. 오늘 길을 떠나면 화를 당할 징조였습니다. 소은이 그 옆을 지나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험하려나. 내일이 낫겠는데. 행상이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맑은 하늘이었지만 왠지 불길한 느낌이 들었지요. 그래, 오늘은 그만두고 내일 떠나야겠군. 이튿날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어제 그 길에 산적이 나타나 행상들을 털었다는 소문이었지요. 아이고, 운이 좋았네. 하루만 일찍 떠났더라면 큰일 날 뻔했어. 행상은 자신의 운을 감사했습니다. 그 뒤로 소은은 몰래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흉한 기운이 느껴지는 날에 먼 길을 떠나려는 사람에게 슬쩍 귀띔해 주었지요. 좋은 날을 알려주기도 하고 위험한 곳을 피하게 해주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운이 좋아졌다며 기뻐했습니다. 누가 자신들을 도왔는지는 알지 못했지요. 소은은 그런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안에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혼담이 들어온 것이었지요. 이웃 고을 이씨 집안에서 혼담을 넣어왔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환해졌지요. 이씨 집안이라면 명문가가 아닙니까? 그렇소. 아들이 과거에 급제하여 사원부에서 일하고 있다 하오. 앞날이 촉망되는 청년이라 하더군. 사헌부는 관리의 비리를 감찰하는 관청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일하는 젊은 관원이라면 대단한 인물이었지요. 정의롭고 강직한 성품이 아니면 맡을 수 없는 자리였습니다. 부모님은 기뻐했습니다. 부족하다고 여겼던 딸에게 이런 좋은 혼담이 들어오다니. 꿈만 같았지요. 번개를 맞은 뒤로 아이가 달라지더니 하늘이 복을 주시는 게야.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소은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혼인이라니. 자신 같은 사람에게도 그런 날이 오는 것일까요? 상대 도령의 이름이 서준이라 하더구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좋은 사람이라 하니 걱정 말거라. 소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이었지요. 드디어 혼례날이 밝았습니다. 새벽부터 집안이 부산스러웠지요. 음식 냄새가 마당 가득 퍼졌고 하인들은 분주히 상을 나르며 오갔습니다. 소은은 붉은 치마 저고리를 입고 족두리를 썼습니다. 어머니가 손수 연지곤지를 찍어주며 눈물을 글썽였지요. 우리 딸이 이렇게 고왔구나. 어머니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마당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신랑 행렬이 도착한 것이었지요. 신랑이 오셨다. 소은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드디어 서준을 만나게 되는 것이었지요. 혼례가 시작되었습니다. 소은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처음으로 서준을 보았지요. 단정한 얼굴의 곧은 자세, 눈빛은 깊고 맑았습니다. 과연 훌륭한 선비의 풍모였지요. 서준도 소은을 바라보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분이시다. 소은은 안도했습니다. 마음 한구석의 불안이 조금 가라앉는 것 같았지요. 하지만 바로 그때였습니다. 서준의 가슴 쪽이 자꾸만 눈에 밟혔지요. 왜인지 모르게 불안했습니다. 먼 훗날 큰 위기가 닥칠 것이라는 느낌이었지요. 소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 사람에게 위기가 닥칠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괜찮지만 언젠가 큰 화를 당할 수 있었지요. 소은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해야 하나? 하지만 무어라 말하지. 혼례를 치르는 마당에 당신에게 화가 닥칠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었지요. 아무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미쳤다고 할지도 모릅니다. 소은은 혼례 내내 마음이 무거웠지요. 시댁은 멀지 않은 고을에 있었습니다. 큰 기와집의 넓은 마당. 과연 명문가의 기품이 느껴졌지요. 시어머니는 소은을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어서 오너라, 며느라. 잘 지내보자구나. 시아버지도 인자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소은은 공손히 절을 올렸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모두 좋은 분들이었지요. 서준은 다정한 남편이었습니다. 낯설어 하는 소은을 다그치지 않았지요. 오히려 천천히 기다려 주었습니다. 급할 것 없소. 천천히 하면 돼요. 서준이 웃으며 말했지요. 소은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시집살이가 고되다고 들었는데 소은의 시댁은 달랐습니다. 시어머니도 구박하지 않았고 하인들도 친절했지요. 서준은 틈만 나면 소은을 챙겼습니다. 밤이면 서준은 소은의 손을 잡고 마당에 나왔습니다. 둘이 나란히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았지요. 소은의 눈에는 별들이 평소보다
더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해 주는 것처럼 말이지요. 소은은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불안했지요. 서준에게 닥칠 위기가 자꾸만 마음에 걸렸습니다. 처음 서준을 보았을 때 느꼈던 그 불안함, 가슴 쪽이 자꾸만 눈에 밟히던 것.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소은은 아직 알 수 없었지요. 언젠가 그 위기가 닥치면 어떻게 될까요? 소은은 그 생각을 애써 떨쳐냈습니다. 그렇게 반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시아버지가 중요한 일로 길을 떠나려 했습니다. 지방 친척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지요. 그날 밤 소은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지요. 그런데 이상한 것이 느껴졌습니다. 시아버지가 가려는 방향의 별들이 유난히 흐릿하게 보였지요. 다른 방향의 별들은 밝게 빛나는데 유독 그 방향만 어둑했습니다. 그 길에 큰 화가 있다는 뜻이었지요. 소은은 밤새 고민했습니다. 말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러나 말하지 않으면 시아버지에게 큰 화가 생길 것이었지요. 아침이 밝고 시아버지가 출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소은은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어 시아버지에게 다가갔지요. 아버님, 오늘은 출발을 미루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시아버지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소은은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입을 열었지요. 그 길에 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아버지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런 것을 아느냐? 소은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지요. 꿈자리가 사나웠습니다. 제발 오늘은 출발을 미루어 주십시오. 시아버지는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의 간청이 하도 간절하여 출발을 하루 미루었지요. 그날 저녁 끔찍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시아버지가 가려던 길에서 산적이 나타나 행인들이 변을 당했다는 것이었지요. 목숨을 잃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내가 아니었으면 나도 변을 당할 뻔했구나. 시아버지가 소은을 바라보았지요. 대체 어떻게 알았느냐? 꿈만으로 그런 것을 알 수 있단 말이냐? 소은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진실을 털어놓았지요. 사실은 번개를 맞은 뒤로 기륭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숨을 멈추었습니다. 밤하늘의 별을 보면 앞날이 느껴집니다. 좋은 일이 있을 방향은 별이 밝게 빛나고 나쁜 일이 있을 방향은 별이 흐리게 보이지요. 소은이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을 보면 그 사람에게 닥칠 일도 느껴집니다. 화가 있을 부위가 유난히 눈에 들어오지요. 소은의 말에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뒷걸음질 쳤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지요. 번개를 맞은 뒤로 앞날이 보인다고. 그게 무슨 소리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믿고 싶지 않다는 표정이었지요. 시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그 길로 갔으면 산적을 만났을 것이요. 이 아이 말이 맞소. 시어머니는 복잡한 얼굴로 소은을 바라보았습니다. 고맙기도 하고 두렵기도 한 눈빛이었지요. 그날 밤부터 시댁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예전처럼 다정하게 대하지 않았지요. 대놓고 구박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어딘가 거리를 두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소은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시아버지를 살렸는데 돌아온 것은 어색한 침묵과 불안한 시선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급보가 날아들었습니다. 마님, 도련님이 포졸들에게 끌려가셨답니다. 하인이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무슨 소리냐? 시어머니가 소리쳤지요. 하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준이 살인 혐의로 끌려갔다는 것이었지요. 사헌부에서 비리를 캐고 있던 관원이 죽은 채 발견되었는데 현장에서 서준의 호패가 나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사람을 죽였다고 말도 안 돼. 시어머니가 비명을 질렀지요. 소은은 알 수 있었습니다. 처음 서준을 보았을 때 느꼈던 그 불안함, 가슴 쪽이 자꾸만 눈에 밟히던 것. 그것이 마침내 현실이 된 것이었지요. 누군가 서준을 모함한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이 잘못되면 서준이 죽을 수도 있었지요. 살인죄는 목숨으로 갚아야 했지요. 시어머니가 주저앉아 울부짖었습니다. 서준아, 시아버지도 망연자실했지요. 대체 무슨 일이란 말이냐? 우리 아들이 사람을 죽이다니. 소은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들이 희미하게 반짝이고 있었지요. 소은은 온 마음을 집중했습니다. 별들에게 물었지요. 서준을 모함한 자가 누구인지, 어떻게 해야 서준을 구할 수 있는지를요. 별들이 답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눈에 들어왔지요. 서준이 비리를 캐던 관원의 상관이었습니다. 그자의 손이 유난히 붉게 보였지요. 그리고 증거가 숨겨진 장소가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어느 집 뒤뜰 우물가가 유난히 눈에 들어왔지요. 소은은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시어머니가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을 들었지요. 제게 서방님을 모함한 사람의 얼굴이 보입니다. 증거가 어디에 있는지도 보여요. 시어머니의 얼굴에 두려움과 희망이 뒤섞여 나타났지요. 정말 그것이 보인단 말이냐. 소은이 시어머니의 눈을 바라보았지요. 네, 어머니. 저를 믿어주세요. 시어머니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아들의 목숨이 달린 일이었지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은은 별이 알려준 것을 친정아버지에게 알렸습니다. 아버지, 저를 도와주세요. 소은은 자신의 능력과 서준의 상황을 모두 털어놓았지요. 친정아버지는 처음에는 놀랐으나 딸의 눈을 보고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로 그런 능력을 갖게 되었단 말이냐? 친정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요. 하늘이 내게 큰 재주를 내리셨구나. 친정아버지는 소은이 알려준 정보를 바탕으로 관아에 고발장을 넣었습니다. 포졸들이 진범의 집을 수색했습니다. 증거는 그자의 집 뒤뜰 우물가에 숨겨져 있었지요. 우물가를 파헤치자 소은이 말한 대로 횡령한 돈의 기록과 부하를 죽일 때 사용한 흉기가 묻혀 있었습니다. 진범은 서준이 비리를 캐던 관원의 상관이었지요. 그자가 공금을 횡령하고 있었는데 서준에게 들킬 위기에 처하자 증인이 될 부하를 죽이고 서준에게 누명을 씌운 것이었습니다. 진범이 잡혀가고 서준이 풀려났습니다. 옥문이 열리고 서준이 걸어 나왔지요.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에는 깊은 피로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옥에서 고생한 흔적이 역력했지요. 소은이 달려갔습니다. 서방님. 서준이 아내를 끌어안았지요. 소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고맙소. 당신 덕분에 살았소. 시어머니가 달려왔습니다. 아들의 얼굴을 보고 울음을 터뜨렸지요. 시어머니가 아들을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죽을 뻔한 아들이 살아난 것이었지요. 며칠 뒤 시어머니가 소은을 불렀습니다. 소은은 조심스럽게 시어머니 앞에 앉았지요. 시어머니의 얼굴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숙였지요. 소은은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너를 오해했구나. 어머니, 고개를 드세요. 소은이 당황하며 말했지만 시어머니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내가 아니었으면 우리 아들은 죽었을 것이다. 아버님도 화를 당했을 것이고, 내 덕분에 이 집안이 살았다.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네, 그 능력이 처음에는 부담스러웠다. 하지만 그것은 하늘이 내린 선물이야. 내가 이제야 알았구나. 시어머니가 소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길이었지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서준은 무고함이 밝혀져 관직에 복귀했지요. 오히려 비리를 밝혀낸 공으로 더 높은 자리에 올랐습니다. 서준이 소은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내 은인이요. 평생 당신을 지키겠소. 소은은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볼이 붉게 물들어 있었지요. 친정아버지도 기뻐했습니다. 내가 나보다 뛰어난 천문의 재주를 갖게 되었구나. 번개가 내게 복을 내린 것이야. 아버지가 흐뭇하게 웃으며 말했지요. 나는 별을 보고 기륭을 점치지만 너는 별이 직접 말을 해주는구나. 하늘이 너를 특별히 점지한 것이야. 세월이 흘러 소은의 능력은 가까운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워하던 사람들도 소은이 화를 막고 복을 부르는 것을 보고 생각이 바뀌었지요. 저분은 하늘이 내린 점술사야. 번개를 맞고 신묘한 능력을 얻으셨대. 사람들이 어려운 일이 있으면 소은을 찾아왔습니다. 소은은 더 이상 숨기지 않고 사람들을 도왔지요. 지금 당장은 재능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숨겨진 재능이 있지요. 다만 그것을 찾지 못했을 뿐입니다. 옛말에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재앙이 바뀌어 오히려 복이 된다는 뜻이지요. 번개라는 재앙이 소은에게는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 당신이 겪는 시련이 아무리 크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언젠가는 당신을 빛나게 할 것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